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알기로도 조금 희귀한 제가 손해배상업을 하면서 나름 약간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건을 하나 올해 끝낸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사례를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어린아이의 후유장애를 인정받아서 보상받은 사례인데,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 노동능력 상실을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승인받은 사건이거든요. 7살 아이의 경우에는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지급까지 되는 경우가 사실 저는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요걸 좀 내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어린 아이의 후유장애 이런 거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추상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실무를 하다 보면 어린아이 사건들도 상담 의뢰나 아니면 뭐 의뢰 사건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다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이나 이런 걸 처리하는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은 부모님들이 이제 이 사건을 앞에 나서서 저희랑 같이 사건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으시죠. 아이가 다친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에 비해서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에 비해서 사실은 보상금이 굉장히 작고, 또 사건도 굉장히 길고 또 괴로워서 저희가 좀 맡아서 진행하는데 많이 꺼려지는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손해액을 산출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보상 항목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실 수익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그 후유장애 평가받는 게 이제 우리가 법률과 그리고 이제 보험 약관,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장애평가 기준인 맥브라이드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이 책에서 말하는 장애란 노동능력 상실률을 말한다. 그리고 장애평가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 육체적 훼손 상태가 고착되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또 추상장애에 대해서는 유아의 추상장애는 장래 성장에 따라 소실 또는 경감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개의 사안에 따라 각각 달리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노동능력 상실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앞으로 벌 수 있는 총 소득 대비 내 요번 어떤 부상으로 인한 후유 장애가 남아서, 그리고 내 벌 수 있는 소득 대비 장애율만큼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수치화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이제 진단서를 발급받는 건데, 보통 이렇게 어린 아이의 경우, 미취학 아동 아니면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노동능력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19세부터 노동능력이 발생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9세 이후의 노동력을 평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그걸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여튼 나중에 19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가지고 진단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면 의사분들도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고 까다롭게 생각을 하시고 꺼려 하시죠. 뭐 요번 사건 7세 아이 같은 경우에는 12년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가지고 진단서를 발급한다라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사건 19세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가지고 장애 진단서를 발급할 거예요. 그럼 10년 이상 더 기다렸다가 합의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려운 건데,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은 제가 이제 주치의 치료받았던 병원을 포함해서 세 군데를 병원을 다녔어요. 세 군데 병원을 후유장애 진단을 요청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좀 많이 갔었는데 앞서 갔던 두 군데에서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답변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그냥 문진으로만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으로만 그냥 정리를 하고 다시 나오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병원에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께서 그러면 이거 이제 국가배상법에서 인정하는 안면부의 추상 15%를 다 인정하는 건 어렵고, 한 3분의 1 정도를 감산해서 그러면 한번 진단서를 발급하는 거는 조금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진단서를 이제 세 번째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놀랍고 되게 좀 다행인 일이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진단서를 가지고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금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그 이유가 사실은 더 큰 산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물론 이렇게 청구를 했고,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내부 자문으로 단계에서부터 이거는 추상장애 인정할 수 없다, 지급이 안 된다, 일단 장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치료비 이 정도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결을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저도 사실 좀 그동안 장애 진단서 발급받을 때부터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 사건인 것도 저도 좀 어떤 뭐 마음적 심적인 것도 또 작용을 해서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맥브라이드에 나와 있었던 그런 아이의 추상장애의 경우에는 성장함에 따라서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문구를 활용해서 실제로 그렇게 흉터가 더 커진 사례를 제가 찾아서 제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그리고 제가 직접 하기도 했지만 아이 사진을 거의 매주 수백 장을 찍었어요. 수백 장을 찍어가지고 보험회사에 매주 보냈어요. 안 나온 걸로 좀 골라서 보내긴 했지만 수십 장을
장을 매주 사진을 보내면서 이거 지금 현재 상태다. 지금 이 사진을 봐라. 이거 너희 잠은 또 보내라. 외부 잠은 또 보내. 그렇게 해서 결국 5%에 대한 추상장애가 사실은 인정이 돼서 올해 끝났어요. 아이는 9살이 됐고요. 사건 끝나는데 거의 2년이 다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보험사에서 승인이 나던 날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좀 울컥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했고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저도 9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남달리 좀 기억이 많이 남는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아이들 사건의 경우에는 아마 실제로 지금 독립선사 일을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상담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말로는 위로를 드리고 잘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말로는 설명을 드리지만, 제 어떤 마음과 머릿속에는 너 별로 바상 받기가 어려울 텐데, 나중에 최종 합의금이 별로 크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작은 금액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 저도 느꼈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느끼시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아예 너무 미미한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떤 경계선에 있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추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골절이나 이런 걸 통한 어떤 후유장애도 마찬가지고, 최소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 번 시도하고 도전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면 후유장애까지 인정돼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실무를 하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뿌듯하고 보람된 것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영구장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정년 때까지 영구장애로 인한 항해질주의액을 산출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보상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또 금액적으로 또 의뢰인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수익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보상받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번 해볼 만한 건의 종류가 아닌가라는 걸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배송책임 관련해서 실무 강의를 또 이제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포함해가지고 보험회사에 요청했던 요구 서류들이나 아니면 진단서 발급받았던 것들, 그리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실무 강의 실제로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같이 이제 보여드리면서 공유를 할 생각이거든요. 이건 포함해가지고 다른 사건도 제가 처리했던 것들, 이거 저희 동료들이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할 생각이니까, 이렇게 좀 배상체인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강의를 오셔서 실제로 강의를 보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어가는 것도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